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금융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 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파악토록 하고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정보 유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들 금융사의 임직원 징계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1억 400만 건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을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2년 새 79배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국내 금융기관을 사칭했다가 차단된 피싱 사이트 건수는 5,81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7% 급증했습니다. 올해 한국 집값이 주택 구매 여력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전망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주택시장이 지난 7년간 하락세를 거치는 동안 급속한 집값 조정과 완만한 소득 증가, 금리 급락으로 인해 가계의 주택 구매 여력이 점차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텐의 강동석입니다. 전일 중국의 4분기 GDP는 7.7%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지난 3분기에 이어서 7.8%로 본다면 하락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 증시도 6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지는 흐름을 보이는 등 일단 중국 증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핫텐에서는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종목별 장세 속에서 엄선된 포트폴리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코스피와 52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코스닥, 현재 상황부터 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10시 구간 이 시각 지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수급 싸움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는 모멘텀 부재 쪽에 하락 반전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0.27포인트 하락하면서 195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자세히 한번 체크해보죠.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현재도 외국인은 4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54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도 38억 원 동반순 매수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를 나타냈던 외국인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한 모습 눈에 띕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우와 아우의 동반 움직임이 장 초반까지는 좋았지만 코스닥도 시간이 갈수록 하락 반전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520선 맞이 또다시 내주면서 지금은 0.14포인트 하락하면서 51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는데요. 22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14억 원, 기관이 1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삼성전자 대장주 오늘 다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23% 오르면서 1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였던 현대차도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하루 더 쉬어갑니다. 0.16% 빠지면서 3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낙폭이 큽니다. 2.7% 이상 빠지면서 33,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우선주도 동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 이상 오르면서 9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0.7%, LG화학도 0.9%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까지 하락장 면치 못했는데요. 오늘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0.55% 오르면서 4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던 서울 반도체는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홈쇼핑주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CJ E&M 오늘 하루 더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7% 이상 빠지면서 쉬어가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는 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역외 환율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미 증시도 휴정한 만큼 역외 움직임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모멘텀 부재 속에서 수급에 따라 좀 등락이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30전 오른 1064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조류독감 발생에 이어서 부안에서 또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또다시 나오면서 오늘 백신주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글베도 10% 이상, 하루는 무려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관련주에 따라서 반사이 기대감에 그동안 상승했던 수산주, 오늘은 하루 만에 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조 대림을 필두로 해서 대부분 종목들이 3%에서 10% 이상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부안주 연일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니텍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1%에서 상한가까지 직행한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카드 재발급주도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 사고로 카드 재발급 신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연일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ICK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른 모습이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2%에서 15%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등하는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F텍입니다. 올해 무선 충전 시장이 개화함에 따라서 또 LED 조명 급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50원 정도 오르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BH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호조로 나올 것이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3% 이상 오르면서 1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급락하는 종목도 함께 찾아보죠. NHN 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2% 이상 빠지면서 8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드로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요일작 너작 흥행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 직행했지만 어제 이어 오늘도 연일 조정받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 이상 빠지고 있는데요. 1,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또 급등 급락하는 종목까지 찾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하기 전에 이런 장세 속에서 갇혀있는 코스피 수급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정동훈 멘토님이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가 있다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조언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이 좋고 실적이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1월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테마주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마주 장세가 펼쳐진 이후에는 항상 실적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테마주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손해가 조금 막심해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테마주가 부각되는 장세에서 실적이 우량한 데 비해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적 상승이 예견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저가 매수해 나간다면 충분히 실적 장세가 펼쳐질 시에는 테마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번 달 말까지 테마주 장세가 지속된다면 실적이 좋고 아니면 실적 상승이 예견된 그런 우량주를 담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종목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꾸려졌는지 먼저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죠. 캠트로닉스와 테크윙, 인화전공, 또 S에너지, 비상교육, 또 현대차, GST까지 10% 담겨 있고요. 현금이 25%의 비중을 놓여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캠트로닉스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한 2% 정도 마이너스권으로 줄였고요. 테크윙이 수익률이 좋죠. 7.3%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S에너지는 9% 무려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15,000원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면 비상교육과 GST는 한 6% 정도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현대차는 23만 원대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2%의 수익권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좀 수익률이 좋지 않은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교육부터 먼저 AS를 받아볼게요. 예,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포트에 편입한 이후로 네. 솔직히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지금 손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상교육은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가 맞습니다. 역시나 계절성을 어느 정도는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교과서 도입에 의한 수혜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교육 올해 한 해는 조금 양호한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아직 손해권이지만 4분기 실적 발표일에는 비상교육의 주가가 한 차례 정도는 반등에 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교육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GST 한 6%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어요. GST 정말 빠지는 이유를 네. 모르겠습니다. 빠지는 이유라고 하면 역시나 다른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들이 시장의 부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GST는 조금 소외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GST 3분기 실적 개선세에 이어서 4분기에도 3분기를 뛰어넘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연속, 2분기 연속 실적 상승세를 보인다면 역시나 시장에서 이제 알아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4분기 실적 발표일 이후에는 GST 역시 주가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절가까지는 강력하게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수익률을 얻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횡보를 보여주면서 또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2%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오늘 무선 충전주가 갤럭시 S5 출시에 대한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캠트로닉스도 오늘장에서 한 1% 상승 보이면서 2만 원 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캠트로닉스가 지금까지 하락한 이유는 역시나 대거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4분기 실적이 대거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제는 4분기 실적 우려감보다는 4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에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반등세를 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선 충전 테마 관련된 대장주격인 RF텍이 오늘 10%대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역시나 캠트로닉스 말씀드리면 실적이 가장 안정적으로 기반이 되면서 무선 충전에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RF텍의 캠트로닉스의 소재가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시장이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된다면 역시나 RF텍과 동반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캠트로닉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분기 그리고 2분기 실적 개선세를 생각해 본다면 2만 원 이하 가격대는 정말 싼 가격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캠트로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담지 않으셨습니다. 캠트로닉스 2만 원권 이하에서는 관심 가질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 담을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팜스토리라는 기업입니다. 네. 팜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배합사료, 사료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식육, 도계, 도합 등의 도합 등의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팜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좋은 기업이 싸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팜스토리를 신규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공모
곡물 가격의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만 하더라도 옥수수, 대표적으로 옥수수를 예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옥수수가 톤당 270불, 28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7월 중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톤당 160불, 170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점 대비 거의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팜스토리 연결 매출을 보면 연간 1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체 매출 중에서 거의 60%, 6천억 원 정도가 배합사료, 사료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연간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시나 원재료 비중이 가장 큰 게 사료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천억 원 중에 4천억 원 이상이 원재료, 곡물 구입 비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의 재료가 쓰이는 이제 곡물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이제 팜스토리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올해 가시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졌는데 7월 달에 급락했던 곡물 가격 그런데 곡물 가격이 바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의 레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7월 달부터 급락을 했으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급락한 곡물 가격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급격한 실적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상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팜스토리는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면서 올해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둘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2014년 올해 실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팜스토리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적게는 한 300억 원 후반대, 높게는 400억 원 후반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대로 곡물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조금씩 더 하락을 보인다면 팜스토리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400억 원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팜스토리 올해 예상되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리즈너블하게 역시나 당기순이익을 살펴본다면 30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팜스토리 지금 시가총액이 1163억입니다. 역시나 PER 5배, 4배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랑 비교할 수 있는 배합 사료나 식육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선진 그리고 팜스코라는 기업이 있는데 팜스코나 선진을 봤을 때 선진도 올해 예상 대비 PER 6배에서 7배 조금은 높게 받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팜스토리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역시나 팜스코와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팜스코 연간 매출액이 1조 원도 안 되는 기업인데 이미 시가총액은 3,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00억 원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데 팜스토리도 4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차이 난다. 조금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면서 팜스토리를 오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가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조류독감이 2거래일인가 3거래일 전에 기사화되면서 팜스토리가 그날 5%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팜스토리 본업은 지금 닭을 키우는 그런 사업부가 없습니다. 자회사 마니커를 통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마니커의 지분 또한 12%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팜스토리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했던 게 실제적으로 닭 사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하림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 터졌을 때 마이너스 1%대에 마감을 했었는데 팜스토리는 오히려 연관성이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대를 기록을 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팜스토리의 기업 내용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몰랐을 때 실적이 대거 개선되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저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팜스토리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목표가 2,400원으로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치 투자에 대해서 정동훈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상황 살펴볼까요? 현재 코스피는 1959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무누 멘토의 Y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나무누의 이슈 Y 시간인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나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1960포인트, 이것만 뚫어내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1960포인트 제가 뚫어드릴까요?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가볍게 뚫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몇 포인트 뚫는다. 자, 뚫어보면 좋아질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1960포인트를 못 뚫는 장세가 아니라 1940을 빼지 않는 장세입니다. 1940을 떨어지지 않는 장세지 1960을 못 뚫는 장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선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우선 기술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이 하단 부분에 와 있는데요. 여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이버전스라고 역배열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지수는 횡보 구간이지만 이 보조지표인 이 스톡캐스터죠. MACD 오실레이터네요. MACD 오실레이터의 저점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은요,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보조지표를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네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횡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요, 이 구간이 되는데, 횡보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1960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1940을 깨지 않는 가운데 참 여기에서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모아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1960포인트는 저항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볍게 뚫어낸다면 2000포인트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체력을 지금 다져 놓았다. 먼저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약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증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요 26%를 넘었어요. 반면 미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요 11%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업종의 상관관계가 중국하고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제 중국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나서 중국 증시는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에서 순매수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선물의 순매수 전환은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투기적으로 선물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쳤는데 지금은 순매수가 어제 약 한 4,888계약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극히 좀 희박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저는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요, 바로 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한 달을 제외하면은요, 지금 7개월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8개월 중에서 한 달만 제외하고 7개월 상승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상승이 과거에 있었느냐 보면은요, 여기 2009년에만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즉 2009년 이후에 지금은 한국 경기 선행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5년 만에 찾아온 경기의 엄청난 상승 사이클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동행지수가
99.1포인트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약 2.5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차이 나면 동행지수가 급격히 선행지수를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즉 그렇다면 지금 다음 달부터는요, 동행지수가 급격히 선행지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기, 특히 내수 경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향후 어떻게 지수를 전망하느냐, 저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재밌는 말로 설명해 드리면요, 주가는요, 이익을 먹어가면서 뛰어가요. 근데 언제까지만 이익을 먹고 뛸 수만은 없잖아요. 휴식은 자산에서 휴식한다. 이익을 먹고 뛰고 자산에서 휴식한다. 즉, 이 검정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주가는요, 이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이 이익을 먹고 달려갈 때는 달려가고요. 쉴 때는 어디서 쉬냐면 밑에 이 초록색과 옅은 파란색이 있는 곳에서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이 다시 증가되면 이익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익을 먹고 달려가다가 이익이 줄어든다 싶으면 다시 자산에서 쉬는 구간이거든요. 즉 이익과 자산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다면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다시 휴식을 취하러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최근에 위에 파란색과 이 네모치 놓은 이 옆에 부분인데 밑에 파란색 초록색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이는요, 휴식을 계속 취하고 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국 뭐냐면 휴식은 자산선이다. 그럼 자산선도 밑에 떨어져 봐야, 자산선은 바로 밑에 있거든요. 떨어져 봐야 떨어질 자리가 없고, 만약에 이익이, 먹거리가 새로 생긴다면 주가는요, 이익을 먹고 힘차게 뛰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잃으면 100원 잃고, 벌면 1000원 번다면 여러분들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의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이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경기 선행지수를 통해서 우리 회복을 충분히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의 체질 개선이 계속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1년 동안 좀 조용히 일어났던 부분인데, 시진핑이 1년 동안 뭐 했느냐, 파워를 만들었습니다. 파워를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쓸 건데, 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중국의 체질 개선은요,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서서히 중국발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07년 같이 급작스럽게 엄청난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부흥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정한 수준의 흐름들은 분명히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어떻게 우리 시장을 대응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지금도 너무나 행복한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웃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코스닥과 이제 거래소 측면으로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최근에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부터는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 한번 볼게요. 자, 최근 3일 연속요, 거래량이 급속도로 감속했습니다. 거래량 연속으로 감속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이 이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스닥이 달려온 게 누구 때문에 달려왔냐면 외국인과 그리고 소폭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기관들과 외국인들은요, 벌써 거래소 중소형주들도 매집을 해놨고요. 중소형주 왜 샀을까요? 나중에 시장이 올라가고 나면 중소형주 살 타이밍이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미리 중소형주를 사두고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대형주는 이제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중소형주 침해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형주의 매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수가 현재 1950 라인에서 놀고 있지만 분명히 순환이 되고 있는 장세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장세라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새로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들을 보니까요, 조선건설주의 새로이 매수의 터닝이 지난주부터 되었다. 이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주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소재 산업재군들 중에서 이미 대형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쭉 팔았다가요, 다시 조금씩 사 나가는 흐름이 보여지고요. 또 지난주, 지지난주 제일 많이 샀던 그룹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LG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LG그룹 주들을, LG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 이 3인방의 흐름들, 주가 흐름들 굉장히 괜찮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외국인들 그간에 줄기차게 팔았는데 기관은 꾸준하게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하니까 매수로 전환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뜨기 시작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 대형주 관심을 가진다면 좀 단기적으로 조선건설화학 및 그룹주에서는 LG그룹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오늘 10시 Y, 이슈 Y는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2시 20분에 다시 특징주 Y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해서 중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6개월 만에 2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상해 증시 현재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소폭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0.24% 상승한 1996.6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000선이 무너지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2000선 붕괴 이후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7.7%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GDP 성장률이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타 다른 지표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투매 물량들은 꾸준히 이어져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의 상해 리보 단기금리가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유동성 긴축에 따른 부담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2013년도 부동산 판매 면적은 17.3%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파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긴축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부담감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 국가통계국에서는 중국의 지방 정부 채무 리스크의 방지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상승할 수 있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중국의 상해 리보 금리의 상승 등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등 중국이 상승할 수 있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다음 주에 있는 춘절을 앞둔 유동성 긴축에 따른 중국 정부에서의 그 개입이 들어올 것이란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000선이 무너진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을 돌파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만큼 200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없는 중국 증시 2000선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 멘토입니다. 시장이 지금 막 순조 양상이에요. 지금 0.09% 정도 코스닥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0.07%, 0.1%도 안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제 추천드렸던 SK하이닉스는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플러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최근에 추천드렸던 5호장을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도 지금 한 종목 위닉스 같은 경우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이거밖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자,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된소리를 맞습니다. 위닉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5호장에 추천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 좀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막 어려운 시장 상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문자 주세요. 지금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요. 잘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 주신 모든 분들을 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문자 주시면 또 실시간 상담까지 해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문자를 지금부터 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 역시나 세 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조류독감 테마고요. 보안 테마 가지고 나왔고요. 무선 충전 테마죠. 오늘 세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거. 조류독감 테마입니다. 자, 오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풀렸어요. 이제 고민이 될 시기예요. 자, 어떻게 되고 있죠? 오늘 흐름 볼까요? 이글벳 8%. 파루가 좀 빠졌다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보시면 확 안 가요. 확 안 올라갑니다. 약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전략 말씀드렸어요.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30% 정도는 줄이셔라. 수익 실현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가져가면은 수익이 재밌게 날 텐데, 대장주한 말씀을 좀 드려보죠. 파루 지금 오늘 다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창 열어볼게요. 잠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잠겼네요. 15만 주로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량으로 잠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3일 동안 14%씩 오르면요, 거의 50%가 육박하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당장의 흐름으로 볼 때 수익은 지금 바닥에서 이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류독감이 조금 나올 것 같은 시기니까 이때 좀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잔치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30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니까 수익 나신 부분을 정리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파루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지만 한 번 더 상한가 풀릴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게 제일바이오 볼까요? 자, 11% 올라갑니다. 이 종목이요. 첫날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상한가 안 가서 있었겠죠? 그렇지만 쉽게 따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오늘 아직도 걸려 있는데요. 자, 11%입니다. 현재 창 좀 보겠습니다.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매도가 나가기도 하고 호가창이 굉장히 두꺼워요. 분명한 것은요, 이 포인트에서 많은 두꺼운 호가창을 봤을 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지만서도 많은 물량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욕심을 안 부리고 팔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파루랑 똑같이 대응하셔야 돼요. 역시나 이 바닥권에서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 잔치 끝난 다음 가면은 뭡니까? 중간에 가도 먹을 것 좀 있나요? 좀 있겠지만 끝난 다음 가면은 먹을 거 진짜 없잖아요. 그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털기 좋잖아요. 한 30에서 50%까지 정리 끝물입니다. 테마주 끝물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보안 테마인데요. 이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도 급등했지만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종목 살펴보자면요. 보이시죠? 자, ICK가 가장 대표적이죠. 상한가, 이니텍 등 여러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 몇 가지 종목들은 약간 혼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ICK 완벽하게 지금 잠겨있는 종목입니다. 이틀 연속 점 상한가 흐름이라고 하죠. 점이라 그러죠. 점만 표시되어 있어서 점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ICK가 대장주로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갔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그어볼까요? 요 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요 라인을 뚫었어요. 그 다음 라인 어디입니까? 다음 상한가 라인은 3,000원대 그 이상인데요. 3,000원, 2,300 되겠죠? 300원 정도. 요 포인트에서는 한번 정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3,000원대 초반대. 왜 그러냐면요. 3월에서 5월대 묶여 있었던 이 박스권 흐름, 이제 왔구나, 정리하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두 번째 밴드 부분, 요 라인 자체에서는
안 빠져가지고 다행히, 그쵸? 안 빠져가지고 또 아예 크게 잠겨버리니까 버텼는데, 그 다음 라인 요 포인트에서는 분명히 정리할 물량이 나올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역시나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파루나 제일바이오처럼 역시나 똑같이 30에서 50%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요즘 테마 흐름 자체가 길게 안 갑니다. 길어봐야 3일, 5일 정도 돼요. 크게 안 가요. 그쵸? 단기로 빠르게 치고 나가요. 근데 워낙에 보안 테마의 자체가 지금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은 봐서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여타 상한가가 풀리고 안 간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30에서 50%까지 또 줄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문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문자가 좀 많이 왔습니다. 문자 번호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아래 번호로 문자가 나갈 텐데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입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모든 분들 전부 다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온 순서대로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인데요. 5091님 3,500원 40% 매수하고 계신데요. 전망 말씀 주셨습니다. 자, 딱 차트를 보니까 하나투자증권 바닥에 대한 모습은 보이는데 최근에 증권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되고 있죠?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닥 확인에 대한 인식이 잡히고 있는 가장 잘 아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거래 시간 연장 부분이 있죠. 자,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 시간과 더불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늘어나서 매출 확대가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증입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요. 자, 실질적으로 그 구조 자체, 거래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거래 시간이 는다고 해서 조금 이게 장기적인 호재로 갈까요? 저는 조금 단기적인 호재로 끝날 가능성. 하지만 바닥 확인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지금 현재 이 바닥권의 움직임에서 보이죠? 바닥으로 확인되는 구간 자체는 한 3,3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렇죠? 네, 최근의 흐름이에요. 3,300원 정도 라인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항상 그래도 도달했던 라인 자체가 3,800원 정도 라인은 눈에 들어옵니다. 이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죠? 최근의 흐름입니다. 8월부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전보다 이때 흐름보다 그쵸? 모멘텀이 지금이 더 좋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증권주들의 PBR 자체도 0.6배 수준으로 여타 다른 은행주, 보험주 대비해서 낮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으로 접어들 가능성 있는데, 그런 포인트는 요 포인트,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포인트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포인트 얼마죠? 한 3,700원 정도. 그래서 한 3,700원 정도까지 가져가시는데요. 3,700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 하시면서 착실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3,300원 아래로 깨고 내려갈 때는요, 그쵸? 위험합니다. 3,300원에 손절가 잡고서 대응하시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인프라이어입니다. 8937님. 네, 인프라이어 왔어요. 옛날에 제가 이걸로 열심히 베팅해가지고 잘 먹고 나온 종목입니다. 재작년 얘기예요. 2012년 얘기입니다. 2013년에 팔았죠? 자, 지금 매수가가 11,400원, 25%. 8월달에, 9월달에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뭐죠? 자, 구글 쪽에서 모바일 오피스를 공짜로 무료 배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탑재 자체가 언제? 올해가 아니로 바로 2015년으로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영향 자체가 없다는 판단하에 주가가 이 단기적인 바닥권 아래, 그러니까 10,000원대 초반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그래도 바닥 라인이 높아져 있는 흐름 자체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바닥이 그래도 조금씩 높아져 오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 자체도 다시 새로운 바닥을 보이니까 다시 오늘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떤 흐름, 수급이 들어오는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갑자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안 좋거든요.
자, 외인들이 지금 오늘장은 아니죠.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강했고, 기관들도 좀 매도세, 파란불이 좀 많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좀 들어오고 있나요? 오늘 좀 기다려볼까요? 잡히는 건 없는데, 기타 법인적 물량이 6,000주가량 들어오곤 있네요. 그러면, 오늘은 모르겠고요.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모레. 그래서 다시 11,000원 위로 올려놔야 됩니다. 11,000원 위로요. 11,000원 위로 올려놓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시라 말씀 드려보고, 손절가 라인 자체는 얼마나 잡아야 되냐면은, 이게 사실 10,000원 깨져도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따져봐야 될 손절가 자체는 9,500원입니다. 9,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보유하고 갈게요. 지금 당장은 괜찮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자, 홀딩해보자고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봐야 될 종목인데요. 이 종목만 보고 제가 넘어갈게요. 자, OCI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OCI 매수가 175,000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가져가실래요? 폴리실리콘 가격은요, $20 올라섰습니다. 그쵸? 자, 근데 앞으로 계속 $20일 겁니다. 한동안은.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횡보합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건대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광 수요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먹었다 판단하시면 지금 매도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가져가겠다 하시면은 올해 1년 농사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괜찮다, 만족하시면 정리, 그렇지 않으시면 올 연말까지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한 2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태양광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천천히 갈 겁니다. 아셨죠? 지루하시면 파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무선 테마만 살펴보고서 오늘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무선 테마 많이 올라갑니다. RF텍 같은 경우 잘 올라가지고 있고요. 크로마이텍 등등, 이렌텍 잘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살펴보자면요. 13%, 6%, 3%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자, 캠트로닉스도 어느새 3%까지 올라섰네요. 갤럭시 S5에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갤럭시 S5 역시나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주는 거고, 오늘부터 해서 어제부터 해서 갤럭시 S5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선 충전 테마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라서요. 지켜보시되 한 종목 추천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것만. 캠트로닉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치고 가고 있고요. 무선 충전 테마 갤럭시 S5에 또 부품 공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관심 가지시면서, 바닥이죠, 그쵸? 바닥에서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3%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을 아까 좀 살펴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약간 불안한 심리를 보여줘서 오늘 사실 3% 공략주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AS만 해드리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괜찮을 때 추천드리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요, 롯데케미칼은 목표가 달성을 했죠? 어제 달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도 달성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수익 실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잘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여타하면 제가 팔 테니까요. 그 부분은 잘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일단은 수익 중이니까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천주가 없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2시에 또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21일) 핫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